그 현장에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필 그 당시에 이제 시공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현장 자물쇠를 절단을 하고 또 유축권 현수막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사무실로 쓰던 그 컨테이너 앞에 철제 차단막을 아예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혀연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뜨리기 실전 사례 중에서 경북 포항에 있는 10층짜리 업무용 빌딩을 경매가 아닌 공매로 매수한 후에 60억 원에 해당되는 유치권을 깨뜨린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와 매수인이 상호 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뺏고 빼앗기는 점유쟁탈전을 벌인 그런 사건인데, 거기서 과연 누가 적법한 점유자이냐, 그리고 유치권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공사가 S종합개발입니다. 이 시공사가 2008년 9월 12일경에 시행사인 S산업개발로부터 포항의 10층짜리 업무용 빌딩 그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하던 중에 2009년 4월 30일경에 공사를 중단했고 2009년 7월경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 시행사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S신탁에 분양관리 신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를 포함해서 이 신탁회사와 사자 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했고, 그 내용을 보면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또 별도의 유치권 포기 각서도 제출한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서 시공사는 2012년 5월경에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26억여 원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원금 26억 원에 대법원 최종 확정 시까지 지연이자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34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계 60억 원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공사는 2009년 4월 30일경에 공사를 중단한 후부터 그 현장에 컨테이너 2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유치권 행사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현장을 계속 점유해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년 이상 현장을 방치를 한 뒤에 몇 달씩 중간중간 조금씩 점유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점유한 적은 거의 없고 유치권 현수막만 일정 기간 부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유치권자하고 공매의 매수인하고 사이에 상호 점유 침탈이 얼마나 격렬하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인 P사는 신탁사의 공매 절차에서 2014년 8월 8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소유권 취득하고 난 뒤에 그 현장에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필 그 당시에 시공사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현장 자물쇠를 절단을 하고 또 유치권 현수막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사무실로 쓰던 그 컨테이너 앞에 철제 차단막을 아예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로 매수한 사람이 점유를 빼앗아 버리니까 점유를 빼앗긴 시공사가 이번에는 형사고소를 하고 11월 4일경에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다시 점유를 힘으로 자기들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월 12일경에 매수인이 다시 인력을 동원해서 점유를 다시 빼앗았고요. 그렇게 점유를 빼앗기니까 시공사에서는 이 매수인을 상대로 2014년 11월 12일 유치권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4년 12월 12일 유치권 방해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시공사가 2015년 3월 24일 실력으로 점유를 회복했었고요. 그 뒤에 또 4월 1일 매수인한테 또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매수인이 점유를 빼앗아서 점유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매수인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공사가 점유를 빼앗긴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래서 점유 회수의 제척 기간이 도가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래 점유를 빼앗긴 후에 점유를 회수하는 그 점유 회수의 소송은 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유효합니다. 그걸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
그래서 더 이상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시공사가 이번에는 유치권 방해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것을 소를 바꾸었습니다. 2015년 8월 27일자로 점유 회수의 소로 이렇게 청구 취지 변경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고 이제 우겼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어떻게 매수인이 유치권을 깨뜨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매수인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한 후에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설사 점유했다 해도 2014년 8월 8일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확정적으로 상실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시공사 측의 준비 서면을 보더라도 그때부터 점유를 빼앗겨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재판에서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시공사가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시행사와 신탁회사의 승낙 없는 불법 점유라는 점도 주장했고, 점유 회수 기간인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해서 점유 회수의 소송으로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약정을 했다. 책임준공이란 거는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준공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아도 유치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 하는 그런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서 유치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사 중단한 때부터 시공사가 점유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점유를 빼앗긴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점유 회수의 청구로 청구 취지를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이제 도과되지 않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유치권 포기 특약에 대해서도 신탁사가 먼저 약정을 위반해서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한테 일부 기승금을 지급함으로써 시공사가 결국 부도나게 된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볼 때 유치권 포기 특약은 효력은 없다. 그래서 시공사의 유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번에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공사의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그리고 2015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잠시 이렇게 점유를 회복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회복이다. 그 기간 동안에도 매수인이 공사를 계속 한 점에 비춰볼 때 매수인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치권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 가처분 결정은 방해 금지와 위반 시 배상금을 명하는 데 그치고 점유를 회복하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점, 그리고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즉시 바로 가해자를 배제하고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데 점유를 침탈당한 후에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면 자력 탈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시공사는 2014년 8월 8일부터 점유를 침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시 회복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11월 4일 날 회복했다가 8일간, 그리고 2015년 3월 24일 날 또 회복했다가 9일간만 점유를 했기 때문에 2014년 11월 4일부터의 점유는 오히려 불법 행위에 기한 점유이다. 그래서 정당한 점유 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나아가 이제 유치권 포기 특약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신탁회사 그 사자 간의 사업 약정서와 이제 포기 각서의 내용을 보면 유치권 포기 특약이 유효하다. 즉 이제 1심에서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은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이 신탁사가 위반해서 이제 시행사한테 돈을 먼저 줘버렸다. 이렇게 봤지만 항소심 법원은 처분 문서인 이 사업 약정서와 포기각서의 해석상 그런 내용의 조건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공사비 지급 방법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으로 시공사의 유치권은 대세적으로 소멸했다. 그리고 그 효력은 공매로 매수한 매수인한테 미친다. 그렇게 봐서 시공사한테는 유치권이 없다. 그래서 이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그러면 유치권을 시공사가 지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키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점유를 제대로 했는지, 유치권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유치권자인 시공사로서는 먼저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 대출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 바로 폐소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시공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포기각서를 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써주면 공사 계약을 따기 위해서 또 공사비 대출을 위해서 이 부득이하게 써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포기각서를 써주면 유치권은 포기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매수인과의 점유 쟁탈전에서 또 점유의 법리를 제대로 몰라서 패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에서 점유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점유를 상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물리력에 의해서 점유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라도 민법상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즉시, 즉 한 2, 3일 내에, 늦어도 한 7, 8일 내 정도에는 점유를 도로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무려 3개월 동안 점유 빼앗기고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뒤에 되찾는 것은 불법 점유 행위가 되고, 그런 불법 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제 시공사는 점유를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이런 법리, 이것을 강구한 그런 잘못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서 매수인이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처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했느냐, 이제 이런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로 유치권을 깨뜨릴 수는 없었던 점이 이제 좀 특색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치권 점유는 일시적으로 이제 상실을 하더라도 며칠 내에 회복하지 않으면 점유 회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하는 점을 이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공사가 대출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금융기관에 유치권 포기각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유치권을 깨뜨리는 관건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